네, 안녕하세요. 테크박스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전기자전거 볼트몬스터 FB20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정말 큰 맘 먹고 출퇴근에도 좀 용이하고 딱 봤을 때 그리고 좀 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멋있는 이동수단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바로 이 전기자전거입니다. 그냥 길거리 흔한 게 전기자전거였는데 내가 이제 사려고 보니까 되게 많이 조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조사해보고 좀 디자인 괜찮아 보이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 제품으로 오게 됐는데, 솔직히 사기 전까지도 이게 맞나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장에 직접 가가지고 딱 어떤 한 부분을 보는 순간 이 제품으로 사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 구매 조건이 뭐 배터리의 안정성, 멋진 디자인 그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딱 구매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폐타이어였습니다. 이 굵고 큰 타이어가 주는 느낌이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생각이 들게 해주더라고요. 뭔가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멋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퀴가 굵다 보니까 웬만한 턱 부분은 정말 손쉽게 넘어가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바퀴가 굵다 해서 방향 전환이나 커브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접지력이 상당히 좋아서 커브를 급하게 꺾을 때도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었고요. 서스펜션 덕도 있지만 바퀴 자체가 주는 쿠션감도 주행 느낌을 더 좋게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바퀴가 굵어서 슬픈 점도 분명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에 이렇게 프레임이 굵직굵직해서 되게 마초 스타일이면서도 고급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일단 봤을 때 좀 멋있어야 내가 잘 타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볼트몬스터는 완전 합격이었습니다. 이게 1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 이 경사를 제가 몸무게가 지금 73이고 자전거가 한 25kg 될 텐데 거의 한 100kg 되는 무게를 그래도 이 정도 경사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터예요. 근데 허 터질 것 같다. 기어는 시마노 7단 변속 시스템이고요. 이게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 기어가 유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딱히 잘 사용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다만 평소 주행할 때 1단은 너무 가벼워가지고 이게 허공에 발길질하는 느낌이라서 7단으로 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페달은 밟는 느낌은 들도록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풀 서스펜션입니다. 이게 쿠션감이 확실히 있긴 한데 단차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큰 턱을 만나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탁 소리 나면서 충격이 그대로 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볼트몬스터 FB20은 스로틀 앤 파스 방식으로 한 가지 방식만 채택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동시에 겸하고 있어서 자전거 도로도 다 탈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는 전자식 앤 유압식 이중 안전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모터가 자동으로 정지되면서 브레이크도 잡히게 되거든요. 이게 브레이크 패드 유지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터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물기를 배출해줘가지고 제동력이 줄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지금까지 잡았을 때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구매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100km도 안 됐을 때 뒷브레이크는 괜찮은데 앞브레이크를 잡을 때마다 그 오래된 버스 멈출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끼익 하는 그런 소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앞바퀴 브레이크에서 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면 경적을 안 울려도 사람들이 알아서 뒤를 쳐다보고 피할 정도로 소리가 큰 거예요.
막 이런 소리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구매한 곳에 말하니까 브레이크 패드는 소모품이라서 무상 AS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물어봐가지고 이게 구매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아직 키로도 안 탔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게 맞냐 이렇게 하니까 본사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무료로 이 패드를 보내줘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받았는데도 받자마자 또 이게 소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리를 하러 갔고, 이게 그때 갈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로터고 브레이크고 다 갈아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바꾸고 나서 결국에는 또 소음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 로건이라는 브레이크 문제이긴 한데, 결국 제가 이 볼트몬스터 자전거를 살 때 가격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제가 이거에 소모한 시간도 정말 많기 때문에 볼트몬스터에서도 이 브레이크 브랜드를 좀 다른 걸 바꾸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달 넘게를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브레이크 성능과는 별개로 볼트몬스터의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는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끝까지 상담을 해주시고 이런 방안에 대한 것들을 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이거 진짜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브레이크 소음 나는 거 포기하고 타고 있어요. 생활방수는 IP54, 그리고 계기판 및 팟센서는 IPX6입니다. 하지만 모든 방수가 그렇듯 특히나 전기 자전거는 비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밖에 있다가 비가 갑자기 내려서 비를 맞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게 매우 몹시 걱정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전자기기가 결국 물에 노출되는 거라 신경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장점은 멋있고 편리한 개인 이동 장치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 중 하나는 브레이크 빼고 이 볼트몬스터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낀 게 거의 없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잔고장이 없었고요. 주행할 때의 즐거움부터 일반 자전거를 타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볼트몬스터가 모두 해결해 줬거든요. 날씨 좋을 때 볼트몬스터를 타면서 바람을 쐬면 그 상쾌함이 진짜 최고입니다. 단점 첫 번째는 무겁다는 겁니다. 이건 뭐 모든 전기 자전거의 단점일 수도 있긴 한데요, 무겁습니다. 스펙상 무게가 25.6kg거든요. 원래 자전거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제가 뭐 한 손으로도 이리 척 저리 척 움직이는 게 가능했는데, 이 전기 자전거는 뭐든지 묵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렇고 집으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이런 난감한 계단이나 경사를 만났을 때 원래 자전거보다 100배로 힘이 들어요. 자전거로 이동하기 힘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제가 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이제 엘리베이터나 그런 타서 이거를 옮길 때 힘이 든 게 단점이었어요. 장점 두 번째는 안정적인 배터리와 주행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한 번에 많이 탄 게 한 3시간에서 4시간이었고 집에서 1시간 정도 충전하고 다시 3, 4시간 주행을 했는데 최대 떨어진 게 한 3칸까지였습니다. 제가 평지만 탄 게 아니고 경사로도 꽤 탔는데 말이죠.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이라서 산도 좀 많습니다. 이 전기자전거가 앞서 말씀드린 이 무게 때문에 배터리가 떨어지는 순간 진짜 지옥의 시작이거든요. 허벅지가 터져나가는 시간의 시작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따로 배터리를 빼서 충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쉽게 충전도 가능한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 단점은 짜잘한 건데요, 기본 경적 소리가 사람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경적 소리예요. 이건 진짜 눌러보자마자 이건 따로 이 차인벨로 된 걸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 많은 데서 자전거 타다가 이거 누르면 바로 시비 털릴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위급할 땐 이걸 누르겠지만 평소에 차인벨로 공손하게 뒤에 내가 있다는 걸 알리는 편입니다, 저는요. 세 번째 단점은 브레이크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브레이크 제발 좀 진짜. 다음 장점은 페달을 밟을 때 한 박자 늦게 모터에 동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처음엔 좀 이질감이 들었거든요. 밟자마자 나가야 편하지, 이거 왜 이런 거야 생각을 했는데 타다 보니까 확실한 장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횡단보도에서 좀 이제 멈춰 있거나 그럴 때 페달에 보통 발을 올리고 있거든요. 내려서 이렇게 자전거를 이동하기도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페달에 발을 올리고 있는데, 만약 이게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바로 모터가 작동해 버리면 이렇게 쓸려 나가면서 대처를 못해서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전면에서 정말 괜찮고 꼭 필요한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 볼트몬스터 FB20 리뷰를 보고 오셨는데요, 전체적인 평은 이거 잘 샀다 입니다.
출퇴근용으로도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도 만들겠지만 전기자전거로 한번 배달 부업도 해봤거든요. 부산 지형이 꽤 경사가 있는 길들이 많고 여차하면 좀 이제 진짜 엄청 고바위 지역을 가야 했는데도 급경사 쪽은 조금 힘들었지만 웬만하면 다 오를 수가 있었고요. 배달 부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주 유용했습니다. 꽤 짭짤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대가 좀 높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전기자전거 가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배터리거든요. 볼트몬스터는 이 배터리를 삼성 SDI 제품을 씁니다. 이 배터리만 50에서 60만 원 정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비슷한 스펙인데 가격은 좀 저렴한 전기자전거들은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쓰더라고요. 이 배터리가 결국 전기자전거의 핵심이고 심장인데 이걸 중국산으로 사기엔 제가 좀 겁도 나고 전 오래 쓸 걸 생각하고 사는 거라 돈을 좀 주더라도 안정과 지속성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전기자전거를 구매하고 나서 필수로 구매해야 했던 주요 파츠들에 대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